미국 사는 진돗개돌이. 여기가 민주당 지지 표말 세운대요. 바이든하고 해리스. 여기는 이제 트럼프, 펜스 지지하는 집. 여기도 말한 순간 바이든. 여기는 트럼프 지지하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은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민주당 후보자 선거 때부터 앤드류 양이라고 에이시안계 아메리칸 지지하고 그랬었던 집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동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. 근데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집도 바이든 지지하는 집인데 검정 주먹 있잖아요. 저게 흑인 인권 운동 사인이에요. 그러니까 저런 표지를 이렇게 건 집들도 몇몇 집 있었습니다. 제가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누가 될 것 같냐고 이번에 미국 총선에서. 근데 뭐 솔직히 저도 미국에 살지만 아무도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는 편이고요. 좀 달라진 모습은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지지 편말을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다 트럼프 지지 편말만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될까 과연? 막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요.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지지 편말 선거 운동이 어디 캠페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사서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눠줘서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, 그때 2016년도에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느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차량에도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집 앞에다가도 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구나. 그래서 그냥 하나의 되게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는 달라진 거는 바이든 지지하는 집도 꽤 많아요. 한 반 이상이 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다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201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달라진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되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나이스하다,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다,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근데 물론 이게 그 미국마다 사람마다 또 다 개인차가 있을 테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테고 뭐 그럴 텐데, 그냥 제가 느끼는 미국은 좀 그래요. 근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,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되게 무례하거든요. 막 기자회견 있을 때도 정말 너무 무개념, 되게 초딩 같아요. 막 발언권 줄 때도 막 자기 맘대로 막 줬다가 뺏었다가 막 하지 말라 그랬다가 막 갑자기 뭐 기자회견 도중에 막 갑자기 딱 끝났다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.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진짜 태도가 되게 별로인데, 저런 걸 보면서도 지지한다는 게, 그냥 저는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다는 공화당을 사람들이 지지하는구나,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그 긴즈버그 그 대법원 판사가 죽었어요. 여자 판사였는데 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녀차별에 관련된 법안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, 또 그런 뭐 되게 막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판례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해도 되게 존경받는 그런 판사예요. 그래서 그 사람 죽었을 때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막 애도하는 그런 내용의 포스팅들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일생을 딱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여자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죽고 나서 트럼프 임기 중에는
임명하지 말아달라고. 여기 대법원 판사가 9명이거든요. 그리고 종신이에요.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대통령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데, 그 트럼프가 지금 그 대법원 판사 요번에 임명하면 2번째, 임기 중에 2번째인데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죠. 트럼프가 지금 한자죠. 여자 판사, 좀 젊은 노틀담 뭐 법과대학 교수 한다고 하는데, 이게 좀 되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, 여기는 또 되게, 우리는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 이러잖아요. 근데 여기는 또 지지 정당이 있어, 판사들도.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5명, 민주당 4명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공화당 쪽 판사를 심어서 공화당 6명, 민주당 3명 이렇게 될. 오바마 재임 기간에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트럼프한테 넘기고 그만뒀어요, 판사 그 임명권을.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됐는데 막 자기가 하려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저는 되게 좀 부끄럽거든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는 이제 트럼프. 저도 이제 막 그런 전당대회부터 해가지고 전당대회 지지연설부터 해서 디베이트도 좀 이렇게 계속 봤었는데, 그냥 한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,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 걸 굉장히 선거에 이용하더라고요. 저는 항상 그 앞집 아저씨한테 지금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서, 낮에는 이제 아저씨한테 막 그 공화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, 저녁에 아줌마랑 산책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근데 이번 선거는 보통 이제 저는 아줌마랑 친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, 공화당 쪽 그런 입장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아저씨랑 테니스를 치러 다니면서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양쪽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좀 제가 좀 한 가지 당혹스러웠던 게,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거에 대한 그 공을 굉장히 크게 높이 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진짜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아저씨가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만났다, 그 전 정권에선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, 이런 얘기를 하셔서, 저야 뭐 그냥 만난 거지, 뭐 이게 되게 대단한 건가, 뭐 이런 생각. 왜냐면 솔직히 막 그전에는 막 트럼프가 김정은 얼마 욕했어요. 로켓맨이라 그러고, 뭐 김정은도 뭐 노망난 늙은이 막 서울을 이렇게 까댔었는데.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디베이트 보니까 트럼프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자기가 진짜 외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김정은하고도 만났고,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그 전에 오바마는 만나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이, 그 전에는 자기네들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해야지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만난 거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저는 딱 보면서 정치인들 말 잘 못 믿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하여튼 뭐 어떤 뭐 정책은 없고, 거의 막 진짜 상대방 치부를 막 드러내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해서 좀 실망스럽어요. 그러니까 진짜 뭐 껍데기만 있는. 아무튼 대선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,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, 네,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, 네, 그 앞집 아저씨의 예측으로는 트럼프가 질 것 같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운이 좋았다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운이 다시 트럼프한테 올 것 같지 않다.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뭐 아저씨도 공화당 지지하는 거잖아요. 근데 트럼프 캐릭터가 너무 터프하다고, 이렇게 인기가 없다 여자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무례하죠. 많이 무례하고, 막 제가 봤을 땐 물론 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간 정서적으로 많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뭐 진짜 미국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. 네, 근데 이제 그 세금 같은 것들 때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부자들 세금을 좀 많이 낮췄고, 지금 바이든이 되면
또 고소득자 세금을 높인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결과를 알 수가 없네요. 근데 그 다음에 좀 환경에 관한 것들도 좀 달라요.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고,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해야 된다,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, 이런 쪽이고, 민주당은 좀 환경 생각해야 된다. 바이든이 약간 그런 공업지역 이런 쪽에서 자랐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폐해를 알고 있다, 자기는.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얘기를 했었고요. 세금에 관한 것도 많이 다른데,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연봉자들의 세금을 낮추는 거, 그 다음에 상속세 없애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부자들 세금을 올리겠다. 왜냐면 트럼프가 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이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결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가 질병 대처 되게 잘했다. 와,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잘했대요. 백신 조만간 뭐 존슨앤존슨지 거기서 나올 거고, 우리 미국 뭐 최고로 잘하고 있다, 이렇게 해서 예, 그렇습니다. 뭐 그렇다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너무 질병 대처가 너무 못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제 트럼프는 오히려 뉴욕 주지사 그냥 쿠오모 되게 많이 떴거든요. 뉴욕 주지사가. 근데 이제 막 유령 도시 만들었다, 거기. 그거 뭐냐. 그리고 이제 미시간도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. 그래서 미시간도 되게 욕하고 정말 못하고 있다, 막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흑인 인권 운동이 많았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우리가 흑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, 그리고 흑인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, 자기가 취임하고, 동양인들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백인 이외의 유색 인종들의 소득 수준이 좋아졌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뭘 보고 그러는 거지? 뭐 어떤 자료가 있겠죠?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트럼프가 약간 좀 이렇게 말빨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상대 공격하는 말빨이 좀 세잖아요.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, 너네 민주당 8년 동안 뭐 했냐, 한 거 아무도 없다는지 계속은 아무것도 없지.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정치 생명 47년이 5년인가 그동안 니 한 거 아무것도 없어, 계속 이렇게 공격해요.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하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좀 그 공격보다는 자기 할 말을 하더라고요. 나는 이렇게 뭐 계속 그냥 그런 얘기, 그냥 어떤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다. 근데 이런 거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어떤 정당을 위해서 정치인들도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,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, 너무 이렇게 그 정당색을 막 이렇게 정말 정당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약간 좀 실망하고 회의감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컸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. 그러니까 약간 정치판에서 도는 워딩들이 되게, 저도 미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막 되게 이거 되게 감동적이다, 막 이런 것들은 좀 돌고 도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앞집 아저씨가 그 말씀도 하셨어요. 공화당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싸워줬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받아가고 있다. 근데 그거는 뭐 일리가 없진 않은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사실 링컨이 노예 해방해준 대통령이잖아요. 근데 사실 링컨이 공화당이거든. 그때 당시 공화당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워낙 민주당이 표방하는 게 이렇게 다문화, 그다음에 그냥 인종의 차별을 좀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긴 하죠. 근데 트럼프 그런 전당대회 같은 거 가면, 지지자 모임 같은 거 가면 되게 많대. 그냥 거의 다 백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앞집 아줌마 말씀이 하면.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하는 날이면 앞집에서 건너오라고 그래요. 같이 오자고. 그런데 저는 조금 약간 불편한 게,
다 같이 모여서 보잖아, 아줌마 아저씨. 좀 불편하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저는 됐다고.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막 그 선거 그거 개표할 때 같이 보자고 아줌마가.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디베이트는 좀 그래도 그때 그거 진짜 멕시코에 세우는 장벽 갖고서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거 트럼프 떨어지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막 이렇게. 그래도 이제 아저씨는 너무 확고하죠. 장벽 세워야 된다. 왜냐면은 불법 이민자 막 건너오고 막 이러는데 필요하다. 나라를 위해서. 이제 이러는데 이제 아줌마가 그게 무슨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지지 정당이 하나 생기면 우리가 뭐 진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원적이잖아요. 한 면만 보고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뭐 자기가 이제 보는 쪽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정당을 지지하면 이 정당의 좋은 점들만 보고 상대 정당의 나쁜 점들만 보는 거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자료를 모으면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.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, 우리가. 근데 좀 더 좋은 가치관과 좋은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좀 공부하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차피 세상이 많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나빠지는 건 쉽지만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힘들어요. 이런 어떤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왜냐면 독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 분립을 다 시켜놨잖아요.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.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갑자기 좋게 만드는 거는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. 이게 지저스 2020 이거 좀 다 웃긴가 봐요. 사람들이 볼 때.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봤냐고 많이 물어봐요.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. 이제 이 집은 트럼프 지지한 집이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태안은 아마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.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낙태금지법을 공화당에서 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낙태를 원하는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. 그래서 낙태를 좀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. 근데 아마 좀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. 이런 것들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. 여기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아서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되면 여기는 선거를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열 2위가 대통령으로 가요. 그게 부통령. 근데 여기는 이제 부통령이 해리스잖아요. 해리스 보고 뽑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해리스가 진짜 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치에 정말 딱 적합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. 왜냐면 여자 부통령이고 이번에 되면은 최초더라고요. 여자 부통령 후보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인도 사람이고 아빠가 자메이카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민족을 또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 상징적인 그런 후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약간 법 쪽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. 그래서 해리스 보고선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. 여기는 이제 민주당 집이네요. 간접 선거니까 대표자 선거를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인구 투표에 이겨도 그 간접 선거라 가지고 대표자 투표에서 지면 지는 거거든요. 그 트럼프가 그렇게 당선이 됐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약간 그 선거 방식이 독특해서. 그리고 뭐 솔직히 힐러리도 인구 투표에서는 이겼잖아요. 그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말해요. 그 미국은 간접 선거라서,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인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투표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다. 여기는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집이네요. 제가 그것까지 봤었거든요. 우리는 공화당이지만 바이든을 지지한다. 이런 편말을 봤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.
저희 앞집은 아저씨가 그 트렁크에다가 트럼프 폴을 갖고 다니세요. 차마 마당에다가 꼽지는 못하세요. 왜냐면 그 아줌마가 그거 불태워버린다고 하셨거든요. 그거 꽂으면요. 그래서 그래도 아저씨가 되게 존중하세요. 아줌마가 무슨 말씀하시면 다 맞다고는 하세요. 네, 그 속은 생각이 다를지언정 앞에서는 맞다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근데 지난번 선거 때도 스티커를 그냥 차고 안에다가 캐비넷에다가 붙였고 바깥에다가는 표시를 안 하셨거든요. 제가 미국에 온 지 5년이 넘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그냥 뭐 괜찮았거든요. 동네들도 다 백화점 이런 거 있고 그냥 괜찮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정말 동네 백화점 4군데가 닫았어요. 네.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백화점이 닫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저 이웃 동네에 백화점이 거의 막 완전 폐허 수준처럼 이렇게 막 망해 있는 쇼핑몰 갔더니 그때도 되게 놀랬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쇼핑몰에 갔더니 거기도 앵커라고 양 끝에 이렇게 백화점이 있는데 그 2군데가 다 닫은 거예요. 그리고 막 식당도 닫고, 그리고 기업 파산도 많았어요. 막 뭐 토이저러스 닫은 거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토이저러스가 있으니까. 그다음에 뭐 아트벤이라든지 가구 회사, 뭐 피어원이라고 뭐 인테리어 용품 회사 이런 데 다 닫았고, 그다음에 Forever 21은 한국에도 매장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. 한국인 기업가죠.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여성 의류하는 그런 가게 있는데 거기서도 파산했죠. 그것도 파산하고, 클레어즈라고 액세서리 용품 이런 데도 문 닫고 되게 많이 파산했어요. 근데 뭐 그거를 이유를 이제 아마존의 강세,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기업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닫는다, 매장 두고서 하는. 근데 솔직히 온라인이라는 그런 쇼핑 시스템이 뭐 한 해 두 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, 그냥 진짜 온라인 쇼핑몰의 강성 뭐 이런 걸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그랬어요. 제가 와서 미국 와서 이제 좀 봤던 것들이 좀 그랬어요. 그래서 진짜 처음에 올 때는 좋았는데 막 오고 나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문 닫고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.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, 경험은 강력한 거잖아요.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, 미국은. 아무튼 이제 선거 결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지켜보는 일만 남았어요.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냥 이런 거 보는 또 재미도 있었어요. 네.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한번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, 미국이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았는지는 알아둘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앞집에 가서 개표할 때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리는 사람입니다. 그러기 좀 마세요. 예스!